제33강 상관격 7번째 시간 상관용 정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평진전 원문에 보면은 정관을 쓰는 경우에 상관격에서 정관을 쓰는 경우는 다른 격에서는 쓰지 못하죠. 일차적으로. 그러나 금수상관격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재성하고 인으로 이렇게 보호자해야 하고 상관과 정관이 함께 투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월에 경금일주 이 사주가 어느 승상에 이제 사주라고 되어 있고요. 금수상관권이죠. 금수상관격은 금수상관, 희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그 겨울에 경금일주라 하더라도 겨울에 금일주라 하더라도 이 정관을 보면 무조건 기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필히 조건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보좌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상관하고 정관이 이렇게 함께 투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조건이거든요. 이것은 자월 상관격을 이루고 정관을 노출했고 무토와 간목이 정관을 보좌하며 정관이 다시 또 지지의 녹을 얻었으므로 이 때문에 승상의 격이 된 것이니, 만약 애로운 정관에 보좌가 없거나 정관과 상관이 함께 투출했다면 발목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논리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재성하고 인성이 나란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관을 보좌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의 그 구성을 보면은 자월의 경금, 금수 상관격이죠. 그리고 이 정화가 이렇게 투출했어요. 그리고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습니다. 제극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재화인이 나란히 있어서 제극인으로 서로 장애를 받는데 정관을 보호자한다는 논리로 되어 있거든요. 왜 제극인이 되지 않는가?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성을 공격하여 인성의 기능을 상실할 때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령 인수격일 때 재성이 오면은 제극인 해가지고 인수격을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이럴 때는 그 제극인이 돼서 이렇게 그 격이 이렇게 깨지는데, 그런데 이 사주는 재성하고 인성의 상대적 위치를 보면 월간에 간목이 있고 연간에 무토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배치는 제가 이를 먼저 공격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재생관, 목생화, 그렇게 목생화하고 목생화, 그 다음에 그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그 흐름이 되어 있거든요. 간목은 무토를 치기보다는 정화를 생하는 역할이 더 크고, 왜냐하면 이 사주의 목적이 정관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정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금일주가 이 정관을 꼭 써야 되잖아요. 정관을 쓰기 위해서는 재성하고 인성의 보좌가 필요하더라. 정관도 이렇게 근이 있으면 좋다더라.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된 업무가 이렇게 다른 것보다 다르죠. 이 명식의 중심 과제는 상관이 강함으로 정관을 보호하고 살려야 한다. 그래서 무토 인성은 수를 극지하고 간목 개성은 관성을 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화인은 서로 싸우지 않고 제극인이 성립하려면은 재가 지나치게 강하고 인성이 약하고 또 관이 없거나 관이 목적이 아닐 때, 그러나 이 명식은 정관이 이렇게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제인은 그 목적을 위해 배치된 보좌 세력이다. 그러므로 제극인이 안 된다. 이런 그 논리거든요. 그런데 왜 정관을 쓰는 그 상관격이 되는가? 금수 상관격은 정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데 상관하고 정관이 동시에 추출한 것은 조금 꺼리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명식은 상관 원령의 정화 정관 노출이고 재성하고 인성이 동시에 보좌하고 지지에 정관의 근으로 그 이론 체계에서 나오는 가장 정석적인 상관용관의 명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명식의 실제 통변을 보면은 성격과 능력 면에서는 두 대가 이제 비범하죠. 상관격이기 때문에 또 정무 감각이 탁월하죠. 이 관성이 있고 재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 법, 행정, 정치 운영 능력이 최상이죠. 인성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하죠. 이제 그 정관이 이렇게 개인의 보좌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뜻이거든요. 그리고 개혁 성향하고 질서 유지 능력이 공존한 사주다. 개혁 성향은 상관의 그 영향이 있죠. 상관의 영향이 있고, 이제 질서 유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관의 그런 그 정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성향이 공존하는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회적 성취도로 보면은 상관의 창조력과 정관의 통제력, 그 다음에 재성과 인성의 양대 보좌, 그러므로 권력의 안정성이 있고 대운에서 이렇게 보좌를 해주면 재상급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사주가 이렇게 예, 승상의 사주까지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재상이 되었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감이 무거워 심리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거죠. 그게 완벽주의자이므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주는 제극인이 아니라 대인이 합력으로 정관을 보호자하는 상관용 정관격의 최고 형태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용 정관의 그 대운을 보는 법은요, 이렇게 상관격에서 정관을 쓰는 국에서는 운은 재성운과 인수운이 좋고 식상운은 불리한데 만약에 원국에 정관이 노출하고 재화인이 둘 다 왕성하면 비겁이나 상관운도 길하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재성과 인성운이 있는데 일간은 꼭 왕한 편이죠. 그 녹에 임하고 그 축토 속에 이제 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간은 좀 왕하고 그다음에 재성이 좀 약하죠. 그다음에 인성은 오에 근이 있고요. 오에 근이 있고 또 이렇게 정관에 또 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렇게 인성이 좀 강하고 이렇게 재성이 제일 약하죠. 그러므로 재성운도 좋고 인성운도 좋고 이렇게 비겁운도 좋고 이제 그렇게 운이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을축대운에 보면은 재성과 인성운이죠. 격국이 안정돼 있어요. 격국의 변화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비범한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병인대운 참 좋죠. 이 관살혼잡입니다. 관살혼잡인데 칠살운과 재성운, 관살혼잡과 재성이 왕하여 이루고 싶은 야망이 많겠죠. 재성이 이렇게 왕이 되니까 그만큼 또 관도 이렇게 카대 있잖아요. 이렇게 재생관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일간의 입장에서 성취 욕구하고 싶은 그 욕망이 이렇게 대단하죠. 재성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펼치고 싶냐. 높은 그 아주 큰 이런 조직체에서 이렇게 펼치고 싶다.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펼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그런 영향이 있겠죠. 병인대운이. 그 다음에 정명운도 좋죠. 정관운과 재성운. 격국의 변화를 놓고 정관이 강화되고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지위가 급상승하고 권력이 형성되면 최대 발복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성운도 좋죠. 무진이나 기사운 참 좋죠. 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운로가 상당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경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경호대운도 이렇게 비건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신금은 급제가 와서 도와주고 미토 이것은 또 인성운이거든요. 그리고 경호는 비견운의 정관운이고 이러므로 이 승상의 사주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끝까지 좋아지는 그런 운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그 자평기전 제8강 상관용 정관격에 대해서 마치고요.